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운동하셨나요? 오랜만에 여쭤봐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저 어떤 시그니처 멘트잖아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네, 운동, 독서, 칭찬. 이 세 가지를 어떻게든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하로는 안 들어가요. 지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로 살아간다는 게 때로 나를 막 땅끝으로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만드는데요. 운동과 독서와 칭찬이 병행되는 세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셋 중에 이제 드문드문이라도 이어가고는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는 집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저처럼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영상이고요.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께도 많은 울림이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고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고 지난 6년간의 초등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아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살아왔었나 차마 다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 아닌데 그래도 저와 같은 처지의 어머님들께는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응원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면서는 심하게는 이런 악플도 봤어요. 감성팔이 한다. 애 판다. 애 앞세워서 영상 조회수 올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희 같은 부모한테는, 저희 같은 엄마에게는 이 아이가 영상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장애가 없었으면 좋겠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 감성을 팔고 영상 조회수를 올리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저희 둘째 아이의 장애, 특별한 아이라는 걸 오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그쵸?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도 아니고 내 아이한테 좀 불편한 점, 특별한 점이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예요. 얘는 이제 평생 계속 이렇게 살아갈 텐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 우리 부모가 가지는 절망감, 죄책감, 또 두려움, 불안함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처지의 어머님들 전국에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거 오픈해도 된다. 그리고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의 특징일 뿐이고 조금 더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것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오픈을 했고요. 덕분에 동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만나는 사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든든하고요. 저는 저희 둘째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갔어요. 아이 학교 있죠. 제가 출근하는 학교 말고 아이 학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 중에서 제가 저희 아이 학교에 가장 많이 자주 갔던 것 같고 특별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주 갈 일이 다른 평범한 엄마들보다 많이 생겨요. 일단 상담 주간에는 무조건 가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상담 주간은 물론이고 상담 주간이 아닐 때에도 일단 학기 초 상담을 미리 한번 갔다 와요. 3월 첫 주에 갔다 와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하거나 점점 더 선생님께서 지도하기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큰 사고를 쳤다. 그러면 또 이제 수시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또 이런 특별한 아이를 부탁드려 놓고는 담임 선생님께 계속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더 손이 많이 가는 아이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엄마 입장에서는 뭐라도 더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봉사활동 진짜 많이 했어요. 녹색 어머니 아시죠? 그다음에 어머니 폴리스도 했었고 급식 검수위원도 했었고요. 도서관 봉사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아요. 반대표도 2번 했고 학년 대표 엄마도 했었고 학교 학부모회 회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학교에 자주 오는 엄마를 보면 아이가 기뻐하죠. 네, 그 모습 보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이렇게 봉사하는 어머님들이 늘 숫자가 모자라서 고민하시는 담임 선생님께 소소한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반가워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는 것도 저한테 너무 뿌듯한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아이가 좀 이렇게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늦게 알아채서 저희 아이가 장애 정도가 심해진 그런 경우라서 그 아이의 발달에 지금의 모습이 된 데 어떤 저의 책임이, 저의 어떤 제 잘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되게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떨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의 학교를 자주 드나들며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일단 하자. 그게 제 정신건강에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미안한데 미안해 라고만 한다고 그 죄책감이 잘 쉽게 씻어지진 않았고요. 그냥 저 스스로는 죄책감을 좀 벗기 위한 어떤 행동이 필요했어요. 그 행동이 저는 녹색 어머니였습니다. 6년 내내 했어요. 7년. 큰아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7년을 했고 이제 은퇴를 했죠. 작년에 6학년 때 마지막 녹색 어머니를 하고 은퇴했고 할 수 있다면 뭐라도 좀 부탁해보고 들이대보자 라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시기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전형적인 경계성 지능을 판정을 받아서 특수학교나 특수반 입급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고요. 좀 맞지 않았고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할 텐데 너무 경력이 없으시거나 혹은 너무 무서운 남자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에 아이가 학교 생활이 1학년 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전긍긍하며 이 지능검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던 시절에 큰아이 담임 선생님 상담, 큰아이 때문에 상담을 갔어요. 저희 큰아이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애를 가진 동생의 연년생 형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늙었어요. 애가 너무 일찍 철이 든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그래서 표정도 없고 우울하고 자기 표현도 없고 막 매사에 냉소적이고 날카롭고 초일 남자아이가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선생님을 만나서 1학년 2학기 가을 상담에서 막 눈물 콧물 짜면서 저희 큰애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둘째 얘기까지 나오게 됐고 동생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동생이 이런 상황이에요 하니까 그 선생님이 동생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내년에 입학해요. 그랬더니 저 내년에 1학년 할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발 저희는 규민이 좀 맡아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알아보셨는데 학교에서 어떤 판정을 받지 않은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지정해서 이렇게 입학을 할 수는 없다. 반배정을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담임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하시길래 선생님 저 너무 간절한데 교장 선생님 좀 뵙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교장실에 가게 됐어요. 담임 선생님 도움으로. 담임 선생님, 저 교장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희 아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학교에서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나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뭐 또 당연히 눈물 콧물이죠. 기적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전제가 있었어요. 약간 우리 사이에 딜을 했거든요. 제가 교사란 걸 아시고 선생님이 좀 편하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었는데요. 어머니 그럼 제가 둘째 맡아줄 테니까 반대표 하셔야 돼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반대표가 아니라 전 뭐 대통령도 할 판이었어요. 애만 학교 1학년 잘 다닐 수 있다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네, 무조건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1학년 입학을 해서 그 반에 딱 배정이 됐고요. 교장선생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배정이 됐고 1학년 1학기 학부모 총회 하잖아요. 학부모 총회 할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반대표 해주실 분 하니 다들 고개 이렇게 숙이잖아요. 제가 할게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반대표를 하면서 선생님을 진짜 열심히 도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부지런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든 하여튼 학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빠짐없이 다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좀
치유가 됐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부모였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덜어지고 담임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송구스러움이 좀 덜해져서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상황의 어머님들께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여건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로 조금 내 미안한 마음, 어떻게 덜지 못하는 우울한 마음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그래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 그런 노력들, 아이를 생각을 하면서는 그냥 실은 저는 제가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의 엄마라고 지금까지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초1때 정도에는 느린 정도의 아이였고요. 한 3학년 때 그 지능 검사를 했는데 딱 경계성인 70 정도의 지능이 나왔어요. 그런데 5학년 때 다시 지능 검사를 하니까 59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 이제 장애 재판정을 위해서 지능 검사를 했는데 58이 나왔어요. 이 지능이라는 게 실제로 아이가 막 더 멍청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나이 학년에 올라가면서 그 학년 수준에서 갖춰야 될 기능들, 그런 인지적인 것들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준 점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저희 아이가 따라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상대평가, 그 전체에서는 봤을 때는 점점 낮은 성적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점수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희 아이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지능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못하던 걸 하게 되고 예전에 도움이 필요했던 걸 혼자 하게 되고 예전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 이제는 하겠다고 하고 가장 기쁜 거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지능이 낮으면서 사회성도 발달을 제대로 못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계속 따돌림을 당했어요. 단짝 친구라는 건 가져본 적이 없고 친구들 그룹에도 끼지 못하고 반 전체한테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한테만 미움을 받아도 한 사람한테만 무관심한 표정을 받아도 그런 눈빛을 받아도 기분이 가라앉고 마는데 매일 학교에서 그런 눈빛으로 학교 생활을 했던 아이가 마음이 온전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3학년 때부터 되게 심한 우울증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사직을 하게 된 건데 그 우울증이 3년 정도 약을 먹으면서 계속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은 완전히 고쳐졌어요. 다행스럽게도 같은 시기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저희 둘 다 이제 우울증 경험자죠. 저희 둘은 다 빠져나온 상태고 기분은 좋아요. 네. 지능은 낮아졌지만 기분은 괜찮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제 동굴로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아이에게 펼쳐질 인생을 기대하며 저희 아이의 속도대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조금 특별하거나 느리거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의 부모로 출발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어엿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냥 누가 봐도 어엿한 장애 3급, 지적장애 3급을 가진 장애 아이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세상의 벽이 너무 높다, 세상이 참 차갑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도 많지만 그렇다고 그걸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잘 편안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랑 저희 가족과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이 노력할 거예요. 저희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비슷한 상황 혹은 뭐 아이가 좀 느려서 고민이에요. 빠르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아이의 이런 문제 때문에 속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서 이 아이가 나에게 왔을까,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가 왔을까,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온 걸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눈물 끝에 참 초등 6년을 보내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다 보니까 초등 시기에 제가 했던 몸과 마음으로 했던 그런 노력들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많이 편안해졌고 지금 많이 받아들였고 지금은 절망보다는 기대가 크다라는 거. 지금 절망 속에 계시는 어머님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머님들 좋은 날 와요. 오는데
노력은 하세요. 네, 우울증이 심하면 약을 드시고요.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치료 받으시고요.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마냥 불안하다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그런 일들 적극적으로 나셔서 하시면서 엄마도 아이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그렇게 한 축을 담당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님들 힘내세요. 저와 같은 처지 어머님들 특히 힘내시고요. 네, 좋은 날 올 거예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